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들의 탈북을 촉구했습니다. 대단히 과격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습니다.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중딘주 빌리 브란트 소속 총리의 보좌관인 귄터 기욤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전에 차이가 드러났다고 해서 공당의 대표를 이중 간첩에 비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분하고 만났습니다. 언제든 한국으로 오시라.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이 굉장히 후폭풍이 좀 거세죠. 이런 가운데 탈북 엘리트들을 주축으로 한 이 반 김정은 정권 성향의 그냥 반 김정은 정권이죠. 북한 망명 정부 수립설이 지금 제기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십니다.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원하게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네. 네. 저기 박근혜 대통령 그 탈북 권유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말하신 분 지금 이따 이제 그거 해명하시고 가셨는데 예. 어떻게 좀 여기 기다리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네. 누구든지 일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일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못할 만한 거 아니다. 네. 아니 그런 말도 못하느냐. 대한민국 지금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체주의냐 자유체제냐의 싸움이 붙고 있어요. 이건 후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거기서 대화도 하지만 네.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쪽에 자유체제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네. 왜 그런 말을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1963년 네.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서베를린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그 환호하는 서베를린 시민들 앞에서 딱 서. 그때 냉전이 아주 첨예한 지대 아닙니까? 네. 동베를린 서베를린.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Ich bin ein Berliner 연설을 했어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하는 연설이 유명한 연설입니다. 아, 케네디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베를린 현장에 가서 보라 이게요. 우리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 자유체제의 싸움이 뭔지를 또 공산주의자들과 협의를 하고 협동을 하고 합작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적인 사람들 현장에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 전부 이 장벽을 세워가지고 형제 자매가 만나지 못하고 부모 처자가 만나지 못하고 정말 한 친척이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부가 만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도 약점이 많고 100% 완벽한 체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런 장벽을 세워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 언젠가는 이 장벽을 넘어서 자유의 물결이 넘쳐 흐르고 형제들이 재회하고 물자가 왕래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일 베를린, 독일이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꼭 26년 후에 케네디 대통령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한 지 24년 후에 1987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똑같은 장소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 제목은 저 장벽을 허물라. Mr. Gorbachev, tear down that wall. 골바초프 씨, 저 장벽을 허무시오. 그리고 우리 소통 왔다 갔다 하게 만듭시다. 그 자유진영 1950년대 당신네들이 후르스초프 전 수상이 We'll bury you. 나는 너희들 자유진영을 땅속에 파묻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결과를 봐라. 우리는 번창했고 자유체제는 번창했고 공산체제는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골바초프 당신 스스로가 약간의 자유화, 리버럴리제이션, 자유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말만 하지 말고 이 브란덴부르크 관문 앞에 나타나서 저 장벽을 허물라.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로부터 레이건이 2년 후에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 자유의 그 전사들이
저쪽에서는요, 전체주의자들은 혁명, 전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또 북한의 평양의 권력자들은 남조선 혁명, 응? 저런 식민지 종속 체제,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저런 체제는 식민지 종속 체제이기 때문에 저건 혁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그런 사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응? 우리는 참 환대할 용의가 있으니까 오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십시오. 태영호 공사도 왔고 또 이제 유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도 왔고 또 요번에 보건성 관료도 왔고 온다고 그러는데 오지 마시오. 우리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오. 우리 지금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사이좋게 오손도손 토론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유의 대통령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이 체제에서 긍지를 가지고 많이 고되시죠? 좀 배도 고프시죠? 참 힘드시죠? 오시고 싶으시죠? 많이 또 온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를 일리는 있지만 구리는 없다. 구리는 여기에 있고, 그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일리는 뭐냐? 네. 당위론 있잖아요. 네.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원효대사 말씀, 성철스님 말씀 있잖아요. 네. 사람은 죄를 나쁜 짓 하면 안 되느니라. 네. 분단은 통일 평화적으로 해결해 되느니라. 네. 이 당위론은 누구나 수긍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제 양반이 걱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대화의 상대고 네. 전쟁하면서도 대화하는데 네. 왜 그렇게 그 대화에 찬물 끼는 말을 하는 거기 노파심. 그 노파심의 측면은 내가 봐드린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김진태 의원이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의미를 그리고 이 대상자를 지금 바로 전에 출연하신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고요. 그리고 간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간첩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지원 대표? 아까 분장실에서도 만나고 그 잘 아시는데 간첩 맞습니까? 예. 그 두 사람의 그런 극단적인 말의 싸움. 네. 거기에 나는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본질로부터 많이 흘러간 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상관없이 네.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슈타지 문서가 폭로됐을 때 동독비밀경찰의 통일 후에 네. 거기 의외의 서독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슈타지의 앞잡이로 드러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월남이 적화됐을 때도 그런 일이 많았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월명편이더라. 예.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일반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막 부통령이라든가 뭐 그렇죠. 대통령 후보 그렇죠. 나온 사람들이 후보라든가.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반론이 한반도에도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판 스타지 문서가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고 네. 그 스타지 문서에 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론을 얘기한다면은 그건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네. 문제는 그걸 박지원 씨와 간접적으로만 연결시켜서 네. 얘기를 할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되짚을 수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고. 네. 근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네. 너무 논리의 비약을 했다. 네. 너무 흉악한 욕설을 했다. 하면 본질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한 말만 되짚힙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묻어두고 이 싸움 가지고 하게 돼요. 그건 낭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부터도 자성해야 되겠죠. 남과 논쟁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피차간에 어느 한쪽뿐 아니라 양자가 다 피차간에 용어를 정선을 하고 네. 좀 정제된 논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의 공자님 말씀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간첩은 우리 선배님 볼 때는 지금 박 원내대표 간첩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예.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네. 아니라는 말은 나는 아니라고 겪어봤기 때문에 생각한다. 네, 겪어봤잖아요. 때문에 네.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네. 다르지만 나 같으면은 반박을 한 대로 그런 용어는 내가 못 쓰겠다. 네. 안 쓰겠다. 그런 용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네. 네. 네, 하여튼 근데 그런 말싸움은
네, 좀 버거워요. 심하다. 아니, 들어가기가 좀 이 논평하기가 버거워요. 논평하기가 네, 버겁다. 그런 말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냉각의 위기를 계속 냉각 분위기로 가는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자꾸 전쟁으로 모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공정하게 봅시다. 우리가 회담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화담을 하기 위해서 협상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공전 화해 교류 평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안을 했으며 얼마나 하고 싶어 했으며 얼마나 설득을 했습니까? 우리는 맨날 얻어맞았어요. 6.25 때 얻어맞았고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다 얻어맞았죠. 다 얻어맞았어요. 아파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 보고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느냐. 이런 정말 한반도에 전쟁하지 마. 좀 그런 소리 하고 싶으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먼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게 내가 보수 논객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념 보수 진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린 남쪽은 맨날 의도 터졌어요. 근데요, 숲을 보면은 우리 선배님처럼 숲을 보면 그게 정답인데 또 나무 속으로 들어가 봐서 나무 하나를 보면 또 헷갈릴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죠?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레임덕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지금 어떤 팽팽한 이런 어떤 긴장 상태가 레임덕으로 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건 뭐 있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럼요. 얘기죠. 예를 내가 조금만 더 부연 네네. 설명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했죠. 했죠? 독일에서 신뢰 했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했죠. 핵만 만들지 않겠다고 해라. 네. 그러면 돈도 주고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고 뭐든 다 하겠다.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그다음에 중국 천안문 막내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중국 해달라는 데로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 얼마나 열정을 자기 임기 내에 최선을 다했죠. 좀 어떻게 물꼬를 틀려고 해보려고 했어요. 한데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좌절한 거죠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숲을 보면 그렇게 딱 보이는데, 그죠? 보이는데. 그러니까 숲에서 보는 이 나무하고, 그죠? 멀리서 비행기에서 보는 거하고 똑 띄워놓고.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안 그렇죠. 보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할 대로 했습니다. 네. 할 대로 지금 했어요. 우리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좀 정리가 좀 깨끗하게 그렇습니까? 되는 듯한 네,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자, 미국 그 망명 정부 만든다는 거, 북한 탈북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황장엽 전 뭐라고 봅니까? 황장엽 선생이 네, 네, 네. 예, 또 미국 재망명에서 그 북한 그러니까 탈북 그 망명 정부를 북한 만들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이걸 지금 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또 한 언론에서 네, 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나왔는데, 예, 제가 세 요거에 가지 대해서 케이스를 좀- 얘기할게요. 네네. 황장엽 씨 케이스는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 제가 황장엽 씨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죠. 네. 그 물어보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뭘 해야지 미국을 내가 왜 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거는 같아요. 네. 야, 이 김대중 정부에서 내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자꾸 감시하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나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마신 것 같아요. 이 신건 국정원장이 와도 그러지 마시라. 네. 가서 암살당하려고 그러시느냐? 여기 계십시오. 연구소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덕홍 씨하고 황장엽 씨 사이가 아주 나빠졌어요. 네. 김덕홍 씨는 가린다면 미국 가서 해야 할 것이지 그렇게 나갈 것이지 왜 또 숙으로 들어오냐고 그래서 두 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2004년에 네. 일본,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러시아 등등에 있는 6개 정도의 북한 망명자들의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경에 모였습니다. 그 주동자는 동경에 있던 전 남로당 박헌영 우두머리 박헌영의 비서였던 박갑동 씨예요. 네. 그 양반이 자꾸 했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저도 또 여러 번 만났어요. 네. 그래서 동경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망명정부 수립하자. 미국의 본부를 일본의 본부를 두고 미국의 지부를 두고 네.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네. 자극을 받아가지고 야 됐다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가 깃발을 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박헌영이 비서실장이. 네, 박갑동 씨가 네. 그 양반이 이제 전향을 나중에 해가지고 전향해서. 왕년에는 20대 때 그냥 공산주의자로서 서울에 잠복해서 박헌영이 대리노릇을 했는데 박헌영도 살아 있으면 제가 볼 때 전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박헌영. 그럼 맞아요. 네. 그런데 맞죠? 어떻든 네. 간에 그런 분들이 모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시지부지 됐어요. 네. 흐지부지 되고 자금도 없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또 뭐 대표성도 좀 약하고 시부지 때도 많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아, 취재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게 과소평가도 하면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사 네. 우리 이제 언론인의 입장에서 특히 경중을 적절히 봐야 돼요. 우린 사실만 딱 또 봐요. 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기를 죽이게 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해서 야 망명정부 나온댄다 이렇게 또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죠. 네. 근데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 인권법이 10년 만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권재단이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법에 따라서. 네. 그러면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 셋도 추천해요.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또 이 정의당 네. 다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회장은 이제 누구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전에 이 외교부 차관하던 분이 통일부 차관인가 그 양반이 내정이 돼 있고 상근 부회장이 센 겁니다. 네. 상근 부회장은 통일부 관료가 내려온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이런 데서는 추천을 안 해요. 마음에 없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이까지 뭐 추천 무슨 뭐 추천 이렇게 이제 지금 추천조차 안 하고 있어요. 네. 여당에서는 아까 조금 있다가 이제 만나보실 고영환 씨를 추천을 한 거예요. 아, 그럽니까? 네, 지금 네. 바로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대가지. 네. 근데 문제는 네. 여기도 뭐 어느 사회 집단이건 주류 비주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좀 대접받는 사람과 좀 못 소외되는 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조금 소외된 쪽에서 불만이죠. 네. 아이 뭐 이런 거 만들었더니 우리한테 뭘 할 줄 알았더니 통일부 관료가 좌지우지하고 말이야. 야당은 추천도 안 하고 여당에서는 아이 북한에서도 높은 데에 있었던 사람만 추천하고 우리 같이 거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그 내부에 약간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그런저런 배경적 요인에 의해서 일부 인사들이 탈북 일부 인사들이 야 망명정부 만들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헌법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적이시네. 헌법하고 네. 유일한 합법 정부가 우리고 북한도 우리 땅인데 그렇죠. 여기 망명정부는 뭐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동정이 가는 거예요. 네. 우호적이고 네. 법이 충돌을 할 우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을 바꾸면 되나요? 아니 그것까지 이제 좀 두고 봐야죠. 네. 그 양반이 그래서 본부를 미국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처럼 네.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인정은 안 돼도 그저 딱 걸고 하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이 뭐고 이렇게 필요 되는데 없다. 제가 그분들한테 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너무 국제법과 국내법을 등을 지는 건 좀 곤란하니까 네. 해방 직후에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주 극좌 쪽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천명을 했고 네. 이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은 그 정도까지는 않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충돌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인민공화국 하게 되면 군정하고 정면에 충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준비위원회다. 하게 되면 이게 걸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북한 민주정부 수립 준비위원회 정도면 어떻게 했느냐. 아.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 제안하시는 거죠?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드바이즈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어드바이저 하는 거죠. 이거 충돌하기보다는 준비위원회. 북한 민주정부 준비위원회. 아,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인커리 이렇게 격려도 할 수 있고 잘해보시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고용환 선생님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괜찮았습니까? 아주 좀 깊숙하게 얘기를.